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챗GPT의 활용법을 영어 강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영어인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궁금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미 챗GPT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갖고 있는 장단점, 얘가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가장 잘하는 것은요, 영작입니다. 영작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내용을 주고 영작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 예전에 뭐 파파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번역기를 쓰셨을 텐데 쓰다 보면 걔네들은 진짜 한계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상한 막 번역도 하고 이상한 영작도 하고 그거 막 코믹하게 걔네들이 영작 잘못한 거 올려주는 그런 유튜브도 본 적 있었는데 써먹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챗GPT는 영작은 무진장 잘합니다. 무진장 잘해요. 그 다음에 챗GPT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글을 주고 패러프레이즈 시키는 거.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쓰게 만드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그 분야가 챗GPT의 최적의 활용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으로 쓸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도 꽤 잘합니다. 팝하고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거의 완벽하게 나와요. 그런데 물론 얘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이. 얘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력이 어중간할 때는 사실 챗GPT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결과물이.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는 챗GPT를 얘가 뭘 못한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셔야 챗GPT를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얘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답했을 때 이 새끼 지금 뻥치고 있구나. 이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를 알아차릴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얘를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답변하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 둘 중에 뭐가 맞아?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시면 답변이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못하는 게 그럼 뭐냐? 못하는 게 이게 문법은 완전히 젬병입니다. 문법 쪽은 틀린 것도 많고요.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얘한테.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력 있는 분들의 설명이 훨씬 낫고요. 얘한테 문법적인 설명을 물었다가는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 같은 것도 부정확하게 쓰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품사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장 성분 물어보시는 건 되게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문법 쪽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저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문법 쪽은 몇 개 시켜보고 아닌 거 알아가지고 시켜보고 가르치다가 힘들었습니다. 뭐가 맞는지를 가르치다가 근데 가르쳐 놓으면 그 이후에는 바꿔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다시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그건 잘 못하는 분야다. 챗GPT 학교 영어 선생님들의 활용의 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꽤 오래 이 챗GPT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초창기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 학교 선생님들이 쓰실 것 같다. 실제로 어떤 학교 내신 문제를 보니까 챗GPT를 써서 아예 패러프레이즈해서 낸 거를 봤어요. 패러프레이즈해서 낸 걸 봤고 제가 담당하는 학교도 이번에 얘를 챗GPT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을 출제를 하는데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 교과서 지겨우시거든요.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거지만 선생님들 지겨우시고 교과서는 이미 기출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로서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주제의 내용으로 글을 하나 써버렸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쓴 거를 저는 바로 파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랑 달라요. 아, 이거 진짜 원어민이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가 썼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GPT를.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 그러니까 선택지를 영어로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에 챗GPT를 활용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영역에서 챗GPT가 지금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분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쓰이는 것을 알아야 내신 대비할 때 또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이제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챗GPT로 수업 준비하기. 챗GPT가 이제 수업 준비용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챗GPT가 수업 준비할 때 특정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실 때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꽤 준수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챗GPT가 생각하는 거 토론도 해보셔도 돼요. 토론하시면서 사람이 토론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하고 토론, 보통 영어 선생님들끼리 토론 안 하시잖아요. 챗GPT랑 자연스럽게 토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고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시는 방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신에서 동의어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동의어 같은 것들을 또 동의어 사전 찾아보는 것도 이미 있을 수 있는데 힘들잖아요. 아예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서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줘. 그럼 쫙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의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의미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괜찮은 것 같고 실제 시험에 그렇게 적용이 돼서 내신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챗GPT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GPT가 없을 때는 제 카페에서 영어를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 내용들이 되게 기본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기본적인 건 저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고 그냥 챗GPT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얘가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하실 게 있으면 GPT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는 충분히 믿을 만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 준비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로 또 수행평가 참석하기. 이거는 제가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 그 수행평가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어떻게 시키냐면 어떤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시키시거든요. 근데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시키시는데 조건이 달려요. 어떤 조건이 달리냐면 뭐 분사구문이 들어가게, 관계대명사 쓰이게, 뭐 동격설이 들어가게 이런 조건 몇 개 중에 몇 개 들어가야 돼. 연결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챗GPT를 써서 수행평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수행평가 수행평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선적으로 아예 글을 쓰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면 조건을 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문법 얘가 좀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어로 문법 용어를 주지 말고 영어로 문법 내용을 주면 예를 들어서 뭐 분사절 participle clause 분사절 participle clause 꼭 써줘 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어로다가 주게 되면 결과물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다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으로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다가 써줘라고 어떤 주제로 써줘라고 하면 글을 써줘요 실제로. 그럼 아이들이 그걸 외워서 수행평가 때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영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영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한테 첨삭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실제로 첨삭을 해줬어요.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고 이거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첨삭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첨삭해도 되고
그 챗GPT를 쓰는 게 좀 불편한 아이들한테 보내라. 해줄게. 2초면 돼요. 2초면. 문법 틀린 거에서 쫙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첨삭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챗GPT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평가 같은 것들, 뭐 영작하거나 뭐 그 수행평가에서 영작 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정도로 챗GPT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쓰면 훌륭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챗GPT로 이제 실전 문제 만들기에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챗GPT가 이제 아마 이런 데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 있어서 듣기 문제 만들 때. 그러니까 듣기 문제 만들 때 원어민이 아닌 분들이 듣기 문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원어민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도 대화 만들려고 하면 소재가 고갈이 돼요.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창작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챗GPT한테 상황을 주고 두 명의 대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거 진짜 잘 만들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써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듣기 그 스크립트 만드는 방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원어민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해서 지문을 하나 주면 그 지문에 대해서 뭐 주제 문제, 제목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뭐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한 회사의 어떤 분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좀 평가해달라고. 그때 바빠가지고 평가를 못하다가 그 후에 한번 쭉 넣어봐서 해봤는데 그때 든 생각은 뭐냐면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 또는 내신 문제 수준도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문제 안 나옵니다. 아직은 얘가 그 평가원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학습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거 챗GPT가 그것만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한계가 있다.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문제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데는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게 내용일치 문제 있잖아요. 내용일치 문제가 있는데 한글로 된 게 있고 영어로 된 게 있는데 한글로 된 내용일치 문제를 영어로 바꾸는 건 쉬워요. 그냥 선지들 영어로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바꿔줍니다. 그런 식의 활용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 적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데 써먹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잘하는 게 이제 해석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시키고 단어 정리시키고 할 때도 챗GPT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 정리해줘. 하라고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해설은 아직은 별로예요. 해석까지는 괜찮습니다. 해설지 만들 때 해석까지는 시켜보실 만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을 한번 다시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전 문제 만들기에도 챗GPT 활용이 가능하다. 제가 드려야 될 내용을 챗GPT에 대한 내용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챗GPT 3.5하고 4.0이 있는데 4.0은 써보긴 써봤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 에스컵이라고 그 카카오톡에서 에스컵이라는 그 대화 상대 추가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 3.5나 4.0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제가 활용했을 때는 3.5로도 충분히 작업할 만하고 하실 수 있고요. 난 좀 더 돈 들여서라도 4.0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4.0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이 챗GPT는 도구고요. 이 도구는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모는 아니에요. 얘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얘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실력이 길러진 상태에서 판단이 되는 상태에서 쓰셔야 제가 헛소리 했을 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를 괜찮다라고 착각해서 쓰실 수도 있게 될 수 있어요. 영어는 그나마 덜한데 뭐 역사라든지 이렇게
사실을 토대로 한 것들에 있어서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영어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분명히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잘못 쓰면 우리가 안 쓰는 힘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 영어 자체의 실력도 기르셔야 하고 쟤를 잘 쓰는 방법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문법적인 부분도 영어로다가 요구를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문법 용어를 네가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서 챗GPT 활용에 대한 실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도구로도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얘도 똑같은 도구지만 다른 결과물을 가질 수도 있다. 한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해서 챗GPT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의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